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. 얼마 전 남자친구와 파혼했어요. 친구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며 유튜브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. 저 역시 그런 것 같아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에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. 제 파혼 이야기를 듣고는 사연감으로 충분하겠다고 하더군요. 예비시모가 그만큼 엄청난 막장이거든요. 예비시모는 우리 집을 개무시하고 인성이 바닥을 치길래 얼른 파혼해버렸습니다.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남자친구랑 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로 했을 때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하잖아요. 우리 역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.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이 만만치 않더군요. 요즘 집 보러 다닌다고 바쁜 것 같은데? 여기저기 보고 있어. 아니,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? 금리도 장난 아니야. 요즘 결혼할 때 대출은 기본이라고 하더니 사실인가 봐. 되도록 대출 안 받고 싶은데 필수인 거 있지? 요즘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보는 중이야.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바짝 모을 걸 그랬어.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네. 그걸 이제 알았어? 결혼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야.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아야 하는 거야? 이럴 때 양쪽 집에서 도와주면 좋은데. 엄마는 양가 집안에서 도와주면 굳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.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죠.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처음 예비시댁에 방문해서 인사드릴 때 시모가 제게 그러시더군요. 본인들 형편이 여유롭지 않으니 결혼 준비는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. 시댁에 조금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. 너희 집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. 요즘 세상살이가 워낙 각박하잖니. 물가면 이것저것 다 올라도 월급만 안 오른다잖아. 그만큼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. 그러니 우리 사는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결혼 준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. 물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. 그런데 도저히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. 대신에 혼수랑 뭐 형식으로 하는 건 쓸데없으니 생략하는 거로 하자꾸나. 너희도 그게 낫겠지? 요즘 대출 안 받고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어디 있어. 다 대출 받지. 그렇게 시작한다고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. 둘이 같이 버니까 금방 모일 거다. 이렇듯 예비 시모는 본인들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. 남자친구도 시모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. 자기야, 대출은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잖아. 요즘 금리도 만만치 않은데. 에이, 서로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괜찮을 거야. 다들 그렇게 시작해서 돈 불려가던데?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셔.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집 살 때 보태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. 그걸로 적당한 평수 구하면 될 것 같아. 어때? 난 우리 힘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. 우리가 애도 아니고 거기다 보탤 거면 똑같이 보태야지.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는데 자기 집만 보태주면 모양새가 좀 안 좋잖아. 뭐 보태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엄마도 잘 됐다고 하시겠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아.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. 아무것도 못 해주는 엄마 마음은 어떠시겠어? 죄 짓는 기분일 거고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미안해 하실 거야.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. 결혼하기도 전에 괜히 주눅 들게 되잖아. 안 그래도 지금도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 같고 괜한 자격지심 생기네. 나 참 못났지?
보태주시면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.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사회인데 이런 것까지 도움받으면 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. 자기가 내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?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. 저는 형편 되는 대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양쪽 집안 중 여유되는 집안에서 보태주는 것도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주눅 들어 있었어요. 남자친구가 자격지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.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내세울 게 없는 본인을 부끄러워했습니다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괜히 혼자서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고 생각하더군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괜한 자격지심이라고 다독여봤지만 소용없었어요.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해도 본인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습니다. 그래도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듣고 보니 조금은 헤아려지더군요. 그래서 한번 우리 힘으로 준비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마무리 지었어요. 그러나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빠듯하더군요.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는 엄마의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너희 힘으로 결혼한다고 하니? 대출 그게 뭐 좋다고. 우리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싶어서 그렇지. 우리 힘으로 이루면 그만큼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살아갈 원동력이 되잖아. 생각은 기특한데 돈 앞에 장사 없는 법이야. 부모한테 자식은 죽을 때까지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걱정되기만 하고. 그러지 말고 엄마 명의로 된 집 하나 있잖니.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해. 예전에 엄마 명의로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. 노후 목적으로 투자 겸 마련한 집이었습니다. 지어진 지 조금 된 아파트이기도 했고 평수도 넓고 무엇보다 위치가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. 그 말을 딱 듣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. 그 집을 덥석 받기 죄송하지만 집을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현실이 막막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남자친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다고 했어요.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.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뭐가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.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 역시 염치 없지만 도와주신다면 감사히 받겠다고 하더군요. 괜한 자격지심에 도움을 거절했지만 본인도 집을 보러 다니면 다닐수록 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. 별 볼 일 없는 사위라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대요. 하지만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다 보니 저처럼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. 하긴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.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비 시모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좋아했어요.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집을 턱 준다면 우리야 땡큐지. 집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데 잘 됐다 잘 됐어. 그 돈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해봐. 이자고 원금이고 어떻게 감당할 거야. 아유 정말 잘 됐다. 저기 그런데 말이야.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뭐 하나만 물어볼게. 예비사돈께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 보고 살라고 주시는 거지? 네, 감사하게도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. 나중에 저희가 다달이 얼마씩 드린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. 그 돈으로 더 열심히 모아서 미래를 위해 쓰라고 하셨거든요. 아이고, 돈 굳었네. 집 사두면 여러모로 좋아.
나중에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너희한테 무조건 이득이야. 참, 명의는 공동으로 할 거지? 요즘 공동으로 많이 한다더라. 나는 평생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못 얻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낫다. 젊은 나이에 벌써 집 한 채 생기는 거 아니니? 남자친구의 생각과 달리 시모는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. 그저 공짜로 집 마련할 수 있게 생겼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어요.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서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라며 신나하다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니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집 오래되면 고생이야. 여기저기 손볼 게 얼마나 많은데. 내가 여기 근처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다녀봤거든? 알아보니까 옆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 있지? 거기 좋다더라. 이름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. 평소도 딱 알맞고. 너희 주신다는 아파트 처분해서 거기 얻는 건 어떠니? 네?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주신다는 집도 괜찮아요. 아파트가 좀 오래됐을 뿐이지 나쁘지 않거든요. 아니, 왜?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얻는 게 낫지.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금보다 몇 배로 집값 오를 텐데 이 기회에 사놔야 이득 보는 거야. 내가 이런 쪽으로 촉이 좋으니까 내 말 들어. 나중에 너 땅 치고 후회한다.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로 해. 나중에 집값 무조건 올라. 그 아파트 당장 처분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달라고 부탁드려봐라. 차식 일인데 모른 척 하시겠니?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죠.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집 장만할 생각 없어요. 아니, 그 정도 여유되면 조금 보태서 좋은 곳으로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잖니. 이왕 해주는 거 어정쩡한 집으로 신혼집 마련해 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으로 해주는 게 낫지. 안 그렇니? 솔직히 너도 원하잖아. 아니요. 저는 지금 주신다는 집에 만족해요.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. 덕분에 대출 안 받고 집 장만하게 된 거잖아요. 글쎄, 말 한번 꺼내 보라니까. 네가 몰라서 그렇지. 부모 마음은 안 그래. 자식 위해서 뭔들 못 해주겠니?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. 그러니까 네가 잘 한번 말씀드려봐. 혹시 알아? 어떻게든 더 마련해서 보태주실지? 너도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잖아. 나중을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이라니까. 예비 시모의 욕심은 한없이 커졌습니다. 저는 주신다는 집의 금액도 후덜덜한데 시모는 더 해줬으면 하고 아쉬워했어요. 물론 저도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죠. 그러나 사람은 본인의 주제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. 좋다고 허ung한 꿈을 쫓으면 안 돼요. 아니, 감사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더 보태달라고 하는 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? 듣는 내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이없더군요.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제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. 너무 좋아서 괜히 오버하신 거라고 둘러대더군요. 엄마 말은 신경 쓸 필요 없어. 안 그래도 나한테 옆 동네 아파트가 좋다고 거기로 하라고 하시더라. 지금 주신다는 집도 감지덕지하지. 염치 없이 어떻게 더 받아? 가뜩이나 눈치 보이는데 말이야. 우리 엄마가 한 말은 그냥 잊어. 본인은 평생 갖지 못한 집 내가 갖게 생기니까 괜히 신나서 그러신 거야. 아무튼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예정대로 그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자. 남자친구는 그냥 신경 쓸 거 없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습니다. 저는 시모의 태도와 말이 조금 걸렸지만 남자친구가 잘 말씀드려서 해결해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. 자식 생각하면 한없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잖아요. 시모 역시 집이 하나 생기니까 더 욕심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. 이걸 남자친구가 잘 잡아줄 거라 믿었고요.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
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. 우리 두 사람이 확고하게 밀고 나간다면 시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아내 사돈이랑 사부인 계시지?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. 어머니, 연락도 없이 집까지는 어쩐 일로? 마침 두 분 다 집에 계세요. 그래? 그럼 좀 들어가마. 난데없이 시모가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.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건지 의아스러웠어요. 시모의 방문에 저희 부모님도 저처럼 많이 놀란 눈치셨습니다. 저는 서둘러 마실 것을 준비해서 내어갔어요. 시모는 목이 탔는지 시원한 냉수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. 바로 준비해서 드렸더니 앉은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는 만족하다는 듯 컵을 내려놓고는 바로 용건을 말하더군요. 제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. 네,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세요. 애들 신혼집 말입니다. 이왕 도와주기로 한 김에 더 도와주셨으면 해요. 어머니,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건 무리라고. 남자친구랑 다 결정된 일인데 이러시면 곤란해요. 혹시 남자친구한테 무슨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? 들었다. 그냥 그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한다는데 이왕이면 또 같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좋지. 아니, 내가 알아듣게끔 그렇게 설명했는데 부족했던 거니? 저희가 괜찮다는데 계속 왜 이러세요?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. 아, 그러니까 무리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니니? 아이고 사돈, 사부인, 저 왔습니다. 저는 시모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모는 막무가내였습니다. 결국 일이 커지고야 말았습니다. 그건 부모님께 부담되는 일이라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기어이 이야기하고 말았어요. 제 선에서 막아보려고 시모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. 부모님은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. 새아기한테 들었습니다. 아니 글쎄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면서요. 요즘 집값이 참 만만찮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.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 생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.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빚 갚느라 허덕이는데 말이죠. 예, 뭐 다행히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됐네요. 천만 다행이죠. 집 얻기 힘든 시기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? 저기, 그런데 말이죠.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 더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? 물론 지금도 참 감사한 일이죠.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. 애들 신혼집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었거든요. 옆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 아시죠? 거기가 그렇게 괜찮더라고요. 이름 있는 곳이라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거기만한 곳이 없겠다 싶어요. 아무래도 이름이고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집값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. 그래서 새아기한테 주신다는 집 처분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그 아파트 얻는 게 좋겠다고 말했더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. 아무래도 새아기가 사돈 사부인께 미안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부탁드리러 왔습니다. 이왕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.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보다 갓 지어진 곳이 훨씬 낫잖아요. 교통편도 좋은데. 아, 그러셨구나.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줄은 몰랐네요. 그럼 지금 집 처분한 금액에서 얼마나 더 보태주면 되겠습니까? 아주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돼요. 한 2억 정도.
네? 이, 2억이요? 시모의 말에 부모님과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. 아빠는 연신 헛기침을 하셨고, 엄마는 황당한 거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어요. 말이 조금이지. 2억이란 돈이 어떻게 적은 돈인가요? 우리 가족과는 다르게 시모는 아무렇지 않더군요. 사부인, 2억이라니요. 지금 준다는 집 금액도 상당합니다. 거기서 어떻게 또 2억을 보태줘요? 그건 무리입니다. 사부인도 잘 아시잖아요. 2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큰 돈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러세요. 아유, 잘 알죠.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? 잘 아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.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좋은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. 이왕 얻는 거 미래 가치가 있는 걸로 얻으면 애들한테 참 좋잖아요. 막상은 무리인 듯 해도 언젠가는 그만한 값어치를 할 만한 집이라니까요. 조금만 더 보태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사돈 사부인 사는 거 보니 충분히 더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보태주시지 그러세요. 글쎄, 저희가 지금 준다는 집만 해도 크게 무리한 거라니까요. 그거 저희 노후 목적으로 장만한 집이에요. 물론 사부인 말씀처럼 얼마가 됐든 더 보태주고 싶죠.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. 그런데 여기서 더 무리했다가는 저희도 어려워집니다. 애들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곤란하네요.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어렵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. 그러자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돌아섰지만 표정에 못마땅해하는 감정이 다 드러났어요. 나가면서 은근히 제게 들릴 듯 말 듯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. 이왕 무리한 거 조금만 더 무리한다고 큰일이 나겠어. 비온 만큼 또 벌어서 채우면 되지. 하여간 있는 집이 더하다니까. 이때 시모의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도 얼마나 큰 고마움인데 그걸 모르고 더 요구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. 참 고마운 줄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시모가 다녀가고 난 후 우리 집은 시모 때문에 속이 편하질 않았죠. 부모님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며 어이없어 하셨고 저 또한 저런 사람을 시모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크게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. 우리 이 결혼 말이야. 다시 생각해 보자. 뭐라고? 자기야, 이게 무슨 말이야? 갑자기 왜 그래? 혹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? 아무래도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점차 기울었습니다.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. 그러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저를 붙잡더군요. 나도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. 엄마가 찾아가서 그런 말씀 하셨다는 말 듣고 나 또한 크게 놀랐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줄 생각도 못했어. 정말 미안해.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. 대신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. 정말이야. 나 믿고 한 번만 마음을 돌려줄 수는 없을까? 나 자기 정말 많이 사랑해. 나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.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.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서요. 다시는 시모가 그런 소리 못하게 단단히 매듭 짓겠다고 했고 혹시라도 시모 보기 불편하면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.
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던 순간 우리 집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. 네 오빠 이번 주에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집에 온다는구나? 아무래도 네 결혼 1년만 늦춰야 할 것 같아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결혼을 왜 늦춰?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지금의 새언니를 만났습니다. 원래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. 우리가 신혼집 문제로 시끄럽던 와중에 속도 위반으로 덜컥 임신하게 되었죠.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군요. 그러면서 저희 두 남매를 한꺼번에 결혼시킬 여력이 없다며 1년만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. 저희에게 주기로 한 집을 우선 오빠한테 주고 저희가 결혼할 때 새 집을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.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던 차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면서요.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만큼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기다려준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. 그러나 그러면 뭐 하나요? 늘 시모가 문제인 것을요.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미룰 것 없이 당장 파혼하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. 급기야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본인 아들 인생 망치려 든다고 못된 년 취급했어요. 생각할 시간은 무슨 얼어 죽을. 당장 파혼해. 가지고 있는 집 준다고 우리의 한껏 기죽이더니 이제는 아주 가지고 놀기로 작정했냐? 누가 보면 대단한 집 해주는 줄 알겠다. 다 낡은 아파트 한 채 해주면서 요새는 더 보태서 좋은 집으로 구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그렇게 잘났어? 더 낡아빠진 집이라도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성질 죽이고 잘해줬던 거야.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. 내 아들 가지고 노는 집안 나도 필요 없어. 막말로 그 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. 솔직히 말해보세요, 사부인. 노자금으로 샀다는 그 집, 그거 있긴 한 겁니까? 애초에 있는 집도 아니면서 신혼집으로 준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요. 가만 보니 우리 아들한테 못 뜯어먹으려고 다 같이 쇼한 거지? 무슨 쇼를 했다는 거예요? 어머니 때문에 결혼 다시 생각 중이란 거 모르세요? 그 와중에 오빠한테 일이 생겨서 먼저 결혼하는 거고요. 아이고, 핑계 한번 좋다. 내가 뭘 어쨌다고 다시 생각해본다는 소리를 짓거려? 다 사기치려는 개수작이지. 사기꾼 집구석인 게 틀림없어. 이딴 식으로 몇 명이나 뒤통수 쳤니?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. 중고도 없으면서 함부로 사람 모함하지 마세요. 아이고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드는구만. 그래, 증거가 없다 이거지? 두고 봐. 내가 니들 정체를 꼭 밝혀줄 테니까. 시모는 우리가 사기치는 줄 알고 단단히 오해한 듯 했습니다. 그게 아니면 생각해본다고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1년 미룰 것도 없다면서요. 다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면서 우리 가족을 모함하는데 도저히 참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. 그 증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저는 시모를 데리고 부모님이 사두신 집으로 향했습니다. 시모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여기가 맞냐면서 당황하더군요.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26년 전에 사신 아파트가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거든요.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리모델링까지 싹 마친 상태였죠. 여기에요. 부모님이 주신다는 집이. 이래도 우리가 사기치는 걸로 보이나요? 이게 정말 너희 집이라고? 아니, 다 낡은 아파트라고 해서 허름한 줄 알았더니 여기 엄청 비싼 곳 아니냐? 말도 안 돼.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나 하나 속이겠다고 뭔 짓을 한 거냐고? 속이기는 누가 속여요? 정신 차리세요 좀.
좋아요.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겠다면 이거 보세요. 이 집 계약서까지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사기치려고 조작한 거라고 할 건가요?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눈앞에서 등기부등본 떼서 보여드릴게요. 정말 이 집이 너희 집이라고? 시몬은 그제야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똥줄 타는 사람처럼 바로 저 자세로 태세 전환하더군요.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니까. 하도 없이 살아서 그런가 쓸데없는 의심이 많아. 내가 아주 단단히 오해했다. 그렇게 진작 여기라고 말하지 그랬어. 아유, 그나저나 내가 이 뚫는 주둥이로 뭔 막말을 한 거니? 우리 새아기한테도 그렇고 예비 사돈 사부인께 큰 잘못을 지었어. 정말 미안하다. 내가 당장 뭐라도 사들고 두 분께 죄송하다고 싹싹 필마. 그럴 거 없어요. 이 집 보여주려고 현관문 나설 때 파혼하기로 결심했거든요. 본인 아들 생각해서 이 난리 친 건데 어떡해요?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더 엉망이 됐네요. 가만히 있으면 이 집이 아들 집 되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? 예,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잖니. 그래, 기분 많이 상했지? 멀쩡한 집안 보고 사기치는 집안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상할 만도 하지.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?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좀 풀리겠니?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만 버리지 말아다오. 이미 늦었어요. 저하고 우리 가족한테 한 말 잊었어요?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 다 잊었냐고요? 태세 전환 한 번 참 빠르네요. 다 낡은 아파트 싫다고 더 좋은 곳으로 얻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급기야는 우리 집을 사기꾼 집안으로 몰았잖아요. 처음부터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길래 뭐지 싶었어요. 차라리 그때 엎었어야 하는 건데. 남자친구 봐서 그러지 못했네요. 어머님은 참 개념 없고 무리한 사람이지만 자식은 잘 키우셨어요? 보통 그 엄마의 그 아들인데 남자친구는 어머님처럼 개념 없지는 않더군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지 싶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어요. 당신 같은 시어머니 당장 손절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꼴이나 보려고 고민한 건가 싶고 참 어이없네요. 진작 파혼하지 않은 게 제 잘못이에요. 아이고 얘 그러지 마라.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빌잖니. 나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야. 네 말 잘 듣고 사돈 사부인께도 깍듯하게 대할 수 있다니까. 내가 설마 같은 실수를 또 하겠어? 우리 아들 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나만 조용히 지내면 되잖아. 앞으로 네 눈에 안 띄면 괜찮은 거 아니니? 이런 말이 있죠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. 그 말이 어머님께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. 사람 쉽게 안 달라져요. 그 본성 함부로 도려내지는 게 아니거든요. 지금이야 어떻게든 상황 수습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둘러대기 급급하겠죠. 그런데 난 알아요. 언젠가는 다시 그 개념 없는 마음이 고개를 들고 또다시 나와 우리 가족을 함부로 여길 거라는 걸. 아니다! 절대 안 그래. 네가 지금 당장 내 말 못 믿겠지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. 자식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. 내 새끼랑 결혼만 해준다면 나 없는 사람인 척하고 살게.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없고 그냥 쥐 죽은 듯 산다니까. 정말이야. 소용없다니까요. 그러게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했어야죠. 자식 생각해서 한 짓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예의 없는 집안, 예의 없는 사람 딱 질색입니다. 없는 사람인 척 군다고요? 웃기지 마요. 예의 없고 개념 없는 어머님이 퍽이나 그러겠네요.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데 뭐 2억이요? 2억이란 소리 참 쉽게도 하십니다. 어머님은 2억 보태줄 수 있나요? 그럴 만한 능력도 해서 우리 부모님께 그리 쉽게 말한 거죠? 단돈 2천, 아니 200만 원 보태주는 것도 난리칠 거면서
어떻게 우리 부모님께는 그리 아무렇지도 않게 2억을 더 보태달라고 할 수 있어요? 그때 그 말 듣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황당하더군요. 어머님은 자식 위해서 한 짓이라지만 다 틀렸어요. 오히려 그게 자식 인생 망치는 길이었다고요. 이제 좋으세요? 만족하시냐고요? 기분이 어떠세요? 본인 아들 앞길 막은 기분이?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. 그래, 내가 어리석었어. 자식 생각하다 보니 욕심이 한없이 생기더구나. 네 말이 맞아. 내가 내 새끼 인생 망친 꼴이야. 정말 미안하다.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. 다 내 잘못이지. 그래도 아들은 나와 달리 생각도 바르고 애가 참 괜찮아.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잖니. 그만한 남편감이 어디 있어. 결혼하면 너한테 잘할게 분명해. 아니 너한테만 잘하겠니? 장인 장모한테도 참 잘할 거다. 내가 장담해.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은 버리지 말아다오. 이렇게 파혼해버리면 내 새끼는 어쩌라고. 많이 힘들어할 게 뻔해. 그 고통을 내가 옆에서 어떻게 다 지켜보겠니? 그건 어머님이 책임져야 할 몫이죠.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세요. 본인이 생각 없이 벌인 짓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껴보시라고요. 아들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으면 앞으로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. 그게 본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. 저는 파혼할 거고 생각 바뀔 일 없습니다.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그럼 저는 먼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시모는 제게 싹싹 빌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가차없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알고 난 뒤 미안해서 도저히 얼굴 볼 자신이 없다며 파혼을 받아들였어요. 물론 남자친구와 이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어찌 쉽겠어요? 처음에는 시모 말처럼 결혼하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닌가,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할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. 그놈의 사랑이 뭔지 잠시 흔들리더군요. 그러나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. 지금이야 다시는 눈에 안 띈다,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겠지만 어디 그게 가능한가요? 그 사람 성격이라면 언젠가는 시어머니 노릇 받고 싶어서 난리칠 게 뻔해요. 그럼 저는 마음고생할 거고 남자친구와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. 시간만 늦어질 뿐이지 언젠가는 이혼할 게 뻔합니다.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? 시모 때문에 끝장이 나도 언젠가는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러니 지금 독하게 끊어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되더군요.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생각이셨고요.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저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 역시 크게 결심한 모양이에요. 저는 아주 잠깐 겪어도 진절머리 나는데 남자친구는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짓을 보고 살았겠어요. 본인의 결혼까지 망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. 그래서 결국 시모와 크게 한바탕하고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시모는 혼자가 되었고 남은 건 악밖에 없었나 봐요. 나중에는 오히려 제게 따지며 큰 소리 치더군요. 이 나쁜 년! 니깎게 뭔데 아들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하냐? 네 농간의 아들이랑 내가 쉽게 멀어질 것 같아? 우리 아들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다. 그때 너보다 더 좋은 여자랑 결혼시킬 거야. 우리 아들이 뭐가 그리 부족하다고 이깟 집안에 쩔쩔매야 해? 그 인물에 번듯한 직장 있으면 됐지. 요즘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? 그 정도면 1등 신랑감이야. 너 아니어도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. 오히려 이딴 집안이랑 사돈 안 맺어서 천만다행이지.
네가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어림도 없지.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저주하고 원망할 거야, 이년아. 내가 못할 것 같지? 두고두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? 한번 지켜봐. 하도 난동을 피워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시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. 그만하라니까. 이 결혼 말아먹은 거로 모자라서 이렇게 얼굴에 먹칠까지 해야겠어? 정말 질린다. 다시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.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몰상식할 수 있어? 정말 엄마가 창피해. 나 엄마 때문에 파혼당한 거야. 뭐 느끼는 거 없어? 나라면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또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? 어머님, 아버님,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.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테니 염려 마세요.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하시고요. 괜히 말 섞고 상대하실 필요 없습니다. 두 분만 복잡해지시니까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실례가 많았습니다. 당장 집으로 가! 이거나!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? 내가 뭐 틀린 말 했니? 내가 말이 다 맞잖아! 시모는 순순히 돌아갈 수 없다고 끝까지 난동을 피웠고 남자친구는 그런 시모를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난리쳤어요.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경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. 정말 마지막까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.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뻔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. 그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끝났고 파혼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도 시모와는 다르게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둔 게 참 안타깝죠. 다행히 남자친구와는 원만히 이야기가 돼서 잘 마무리 지었어요. 서로 앞날을 응원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죠. 아무튼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습니다. 지옥에서 온 시모를 모실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구사일생했습니다. 부모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 역시 정말 다행이라며 그런 사람은 TV 속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. 어쩌면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게 다 오빠 덕인 것 같더라고요. 친아빠 덕에 결정적으로 파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. 제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그려나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사람은 그 사람만 보지 않고 집안 사람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. 결혼은 단순히 둘만 좋다고 끝인 게 아닌 것 같아요.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란 말이 있잖아요. 이번 기회에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네요.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